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사화란 꽃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 친구가 저 경기도에 사는데 영암 불갑산에 가서 상사화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꽃을 잘 모르니까 상사화를 또 찾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찾으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더라 해서 공부를 좀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상사화라고 이제 보냈고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꽃이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상사화라는 꽃의 이름이 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 꽃에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석산이라는 또 어떤 꽃이 있다. 어떤 관계냐? 그리고 영광 이제 불갑산에 이제 이번 주부터 상사화 축제가 열린다. 또 바로 옆에 있는 한평군의 한평모악산에서는 꽃무릇 축제가 열린다. 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같은 꽃인데 서로 이름을 달리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사화와 관련해서도 피안화라는 그런 이것은 사실은 일본식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식으로는 희간바나라고 합니다만 이런 낱말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꽃인데 앞에서 본 그 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상사화냐 꽃무릇이냐. 꽃무릇은 또 한자말로는 석산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 맞느냐, 둘 다 맞느냐,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사화를 찾아봤습니다. 서로 상자, 생각사자, 그렇죠? 서로 상사하는,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꽃이다. 이렇게 되겠죠. 사전 설명에 수선화과다. 그리고 여러 살의 풀이다. 높이는 50에서 70cm다. 8월에 자주색 꽃이 산영화수로 핀다. 산영은 이제 우산 모양이다. 우산 모양 또는 깔때기 꽃갈 모양이다. 그리고 관상용이고 산과 덜에 나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를 한다. 이것이 상사화예요. 여기서 제가 자주색 꽃이다. 아까 앞에서 본 그림은 자주색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 봐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제 여름에 깔때기 모양의 자주색 꽃이 핀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꽃이 필 때는 잎은 이미 말라 있다. 꽃과 잎이 이렇게 만나지 못합니다. 네. 잎이 먼저 피고 마르고 지고 나서 꽃이 핀다. 서로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함으로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런 데서 이런 제목이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사화가 여기 자주색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본 꽃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찾아보니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 꽃이 나왔다. 예. 이것은 좀 연한 색입니다만 자주빛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도 된다. 그럼 앞에 본 꽃과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사진에 나와 있는 상사화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꽃은 도대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되죠. 네. 우선에 이 꽃에 대한 이름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 상사화의 전설, 네. 전설이 있을 법한 그런 이름입니다. 예전에 아주 참 연세가 많은 연로한 부모가 딸을 한 사람 낳았는데 그 부친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물론 이제 딸은 상당히 이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절에 가서 백일불공을 드리면서 탑도를 합니다. 그때 그 절에 주지 스님의 어떤 수발을 드는 스님이 이 여인을 보고 연정을 품게 됩니다. 연정을 품게 되는데 스님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에서 핀 꽃이 상사화다. 또는 반대로 그 여인이 스님을 연모했다. 그래서 됐다. 두 가지 계열의 우리가 흔히 들을 섬직한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한다. 앞에서 꽃잎이 지고 꽃이 핀다.
꽃과 잎이 같이 있으면 서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지고 나서 꽃이 핀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나무 위키를 보니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석산을 상사화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요. 예, 원래 상사화가 아닌데 석산이란 꽃이 있는데 이것을 상사화라고 부른다. 반대로 상사화를 보고 꽃무릇 또는 피안화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본 붉은색 꽃은 석산이라 한다. 석산. 그것을 꽃무릇이라고도 하고 또 피안화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핀 수수나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꽃이 자주색 계열의 꽃이 상사화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일단은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상사화고, 그렇죠? 이것은 석산이다. 꽃무릇이다. 우리말로 하면 꽃무릇이다. 자, 근데 둘 다 수수나 과다는 것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산을 보니 석산도 수수나과의 열애살의 풀이다. 네, 높이가 앞에 상사보다는 좀 키가 좀 작죠. 네. 잎은 꽃이 진 뒤에 무더기로 나고 넓은 선 모양이다. 이 꽃 역시 앞에 상사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꽃이 진 뒤에 잎이 난다. 앞에 상사화는 그렇죠. 잎이 지고 나서 꽃이 나고 이 석산은 꽃이 진 뒤에 잎이 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 꽃대에서 붉은 꽃이 역시 우산 모양의 산형 화수로 핀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비늘 줄기는 알칼로이드의 독성이 있어서 토하게 하거나 창에 찔린 데는 약으로 쓰기도 한다. 관상용이고 중국이 원산지다. 순 우리말로는 꽃무릇이다. 네. 그리고 돌마늘이다. 돌마늘이다. 이 뿌리가 마늘과 비슷하게 겹겹이 쌓인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또 만주사화, 이것은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석산과 상사화는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석산의 석은 이제 돌석자에 산은 마늘을 뜻한다. 마늘산 또는 달래를 얘기한다. 달래. 그렇죠. 보일시자 두 개, 이것이 샘을 한다. 산까지를 뜻하는 산인데 여기에 초도가 붙으면 이제 마늘산이 됐다. 그래서 석산 이거를 꽃무릇, 돌마늘 또는 만주사화다. 아까 한평에 쓰는 꽃무릇 축제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석산축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돌마늘이라는 것도 이 구근식물로 비늘줄기의 외형이 마늘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주사화라는 것은 법화경 등에 나오는 천상의 꽃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일본에서는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피안화라고 한다. 피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사바세계 저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다. 저 강 건너, 안은 언덕 아니죠. 저쪽 언덕이다. 그렇죠? 이성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것, 그것을 피안이라 한다. 피안의 세계. 어떤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네. 철학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념적으로 생각해낸 현실 밖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한다. 반대말은 물론 차안입니다. 이쪽 언덕이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꽃을 피안화라고 한다. 네, 피안화. 석산을 가지고, 꽃무릇을 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희간바나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게 둘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말이 서로 많이 교통이 된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피안화라고 하느냐 하면, 가을에 피안 무렵에 피는 것에서 유래했다. 가을에 피안. 그러면, 일본에서 얘기하는 피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년 중에 이제 춘분과 추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춘분과 추분의 그날, 춘분 전에 3일, 춘분 지난 후 3일 하면 일주일 7일이 됩니다. 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분 전 3일, 추분 후 3일 하면 추분까지 합쳐서 일주일이 되죠. 그렇게 각각 7일씩 14일, 그것은 이제 피안이라고 한다. 봄, 가을에 이제 한 번씩 있다 이거죠. 근데 가을에 피안 무렵에 피는 것이다. 바로 지금 무렵이죠. 이때 피기 때문에 피안화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상사화라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되는 게 이제 상사병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 또 여기에 사전에 화풍병이다. 화풍병. 꽃과 바람의 병이다. 글쎄요. 무슨 뜻으로 새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낱말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상사라는 한자말, 이 상사와 관련된 한자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낱말 중에. 그래서 오늘 상사화나 상사병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만, 한자 공부하면서 꼭 알아둘 상사가 좀 어려운 거다. 서로 사는 닮았다는 것이죠.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모양이 서로 닮은 것을 상사라고 한다. 학교 시간에 생물 시간에 잠깐 배운 것 같습니다만, 종류가 다른 생물의 기관이 발생학적으로 기원은 다르다. 그렇지만은 모양이나 기능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상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 이것은 원래 발생학적으로는 기원이 다른데 나중에 이렇게 같은 비슷한 그렇게 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모양이 비슷한 그런 것을 상사라고 한다. 그래서 나비의 날개와 새의 날개는 상사다. 서로 비슷하다. 그렇지만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와 새의 날개는 상동관계다. 고래 가슴 지느러미와 새의 날개는 모양과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지만은 발생학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상동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발생학적으로 기원이 다른 것은 상사고, 발생학적으로는 기원이 같은데 나중에 변해서 달리 다른 역할이나 다른 모양을 하는 것은 상동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학에서도 상사란 말이 나오죠. 두 개의 도형이 각이나 길이의 비가 같은 것을 상사라고 한다. 기하에 나오는 그런 얘기다. 비슷하다. 이렇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영광 불갑산의 상사화 축제가 이번 주가 되죠. 9월 15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여러 날 열리네요.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이때는 이제 상사화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23회예요. 그런데 한평모악산 꽃무릇 축제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24회다. 한평모악산이 1년 일찍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똑같은 꽃을 두고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볼 때는 한평모악산의 꽃무릇 축제가 맞지만은 사전적으로 볼 때는 사전이 전부 다는 또 아닐 수도 있다. 이쪽에 불갑사 쪽에서는 아니야. 상사화야. 우리는 상사화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름이 또 정착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정착이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 다 받아들이고 좀 다양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이제 올해가 아니고 아마 지난해 같습니다. 여기 불갑산에 상사화가 이렇게 펴 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자, 오늘 이것은 이제 결국 석산이다. 그렇죠? 석산, 꽃무릇, 네, 돌마늘, 이런 꽃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상사화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사전적으로는 상사화가 별도의 꽃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상사화, 석산, 산자는 보기 드문 그런 걸 다다. 예를 들어서 대산이다. 그러면 큰 마늘을 얘기한다. 이런 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안화라는 일본 낱말도 우리 생활 속에 상당히 들어와 있더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